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Node.js를 이용해서 아주 초보적인 웹서버를 계속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작업을 했으니까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여러분 실행을 시켜 주세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우리가 지난번에 작성했던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 자바스크립트는 우리 계속 이야기했듯이 구성되는 이제 기준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쪽입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클라이언트 쪽이라서 원래 서버용 프로그래밍을 할 수는 없지만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 유용했었던 이 자바스크립트를 좀 더 이제 개선을 해서 웹서버 쪽에서도 똑같은 문법 구조를 사용해서 웹서버용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Node.js가 됩니다. 그래서 Node.js는 언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언어 계열로 치면 자바스크립트인 겁니다. 근데 Node.js는 뭔가 하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 구조, 프레임워크이라고 볼 수 있겠고, 보통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면 그 소스 코드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Node.js는 실행 파일도 같이 깔립니다. 런타임도 같이 깔려서 웹 서비스, 서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고 코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index.js라고 우리 자바스크립트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Node.js 코드가 됩니다. Node.js 코드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바스크립트하고 Node.js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자바스크립트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파일 접근 같은 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지원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서버에서 보낸 자바스크립트가 클라이언트 쪽에 있는 파일에 접근을 하면 뭔가 이상한 거죠. 뭐 해킹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는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을 하고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파일에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아마 보안 문제인 것 같아요. 보안 문제 때문에 파일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근데 Node.js는 서버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서버는 나 자신이잖아요. 나 자신이기 때문에 서버 쪽에 있는 파일은 접근을 해도 괜찮습니다.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Node.js 쪽에서는 파일 접근에 대한 게 상당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써봤는데 require도 한번 써봤고요. 그러니까 import라는 것도 우리가 있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파일 접근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바스크립트하고 Node.js를 좀 구별할 수 있는 거고 지금 index.js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웹을 지금 돌리기 위한 메인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터미널에서 노드하고 지금 우리가 짰던 인덱스를 치게 되면 웹서버가 이제 구동이 됩니다. 웹서버가. 그래서 HTTP로 해서 8000번에서 이제 구동이 되어져 있는 거고 구동된 결과를 한번 보면 자, Hello World라고 해서 I'm in the cloud class 라는 게 이제 루트에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Hello라는 페이지도 우리가 한번 만든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웹 서버를 구동하기 위해서 my server라고 하는 Node.js 파일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my router라고 하는 라우팅이 어떻게 일어날 건지를 제어하는 부분이
myRouter가 돼서 그것도 갖고 왔고, myHandler는 자 라우팅을 하는데 자 어떤 핸들로 라우팅을 할 거냐라는 부분을 담고 있는 부분이 myHandler라는 부분입니다. 핸들을 좀 정의하기 위해서 일단 객체로 정의를 했고요.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 핸들이라고 하는 변수는 일단 객체가 됩니다. 객체가 됐기 때문에 객체에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멤버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yHandler에 있는 start를 루트 쪽에 이제 집어넣고 myHandler에 있는 hello에는 이런 이름으로 이제 집어넣고 자, 그걸 이제 만든 다음에 우리가 서버를 이제 스타트 하는데 스타트 할 때 필요한 게 어떻게 라우팅을 할 건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라우팅을 하기 위한 함수를 이제 넘겨줬고요. 그리고 이제 인덱스에서 정의한 핸들을 넘겨줘서 마이 서버가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마이 서버 쪽에 가게 되면 자, 필요한 모듈이 HTTP니까 HTTP를 갖고 오고요. URL 모듈도 필요해서 URL도 갖고 왔습니다. 호스트 네임은 현재 웹서버 쪽에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로컬호스트 지금 현재 내가 쓰고 있는 PC에서 확인하는 걸로 지금 호스트 이름은 정했고요. 우리가 만약에 웹서버라고 하면 웹서버에 IP가 있을 거니까 IP를 써도 괜찮고 아니면 도메인 네임을 연결했으면 도메인 네임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결하는 포트는 이제 8000번으로 했고요. 베이스 URL은 우리가 접근하는 주소입니다. 접근한 주소를 호스트 네임하고 포트 이용해 가지고 생성을 해냈고 요거는 이제 동일한 게 우리 좀 전에 봤던 요 부분이 베이스 URL이 됩니다. 베이스 URL. 베이스 URL 요 부분을 이제 제거하고 우리가 보통 패스 네임을 찾기 때문에 패스 네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 이제 패스 네임이 됩니다. 이걸 잡아내기 위해서 먼저 베이스 URL이 필요해서 베이스 URL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start라는 함수가 나오는데 이 함수는 인덱스에서 호출을 했던 함수입니다. myServer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require 이용해 가지고 받았는데 이 myServer는 모듈이 되는데 사실 이 모듈은 이 객체 형태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객체 형태로 넘어오게 돼서 myServer에 있는 함수가 객체의 멤버로 이제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난번에 보면 모듈 엑스포트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등록을 해야지 require에서 불러와서 객체를 만들었을 때 이 객체의 멤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엑스포트라고 하는 거는 자, 이 myServer라는 모듈이 있는데 이 모듈을 우리가 외부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도 이제 엑스포트라는 거는 수출입니다. 수출. 그러니까 이 모듈에 있는 멤버 정보를 바깥으로 이제 보내는 기능인데 모듈 엑스포트도 있는데 그건 메서드가 하나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메서드 넣을 수 있는 엑스포트를 이제 사용을 우리가 했었고요. 그래서 엑스포트 밑에 스타트라는 멤버를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했고 여기 있는 스타트하고 여기 있는 스타트는 달라요. 여기 있는 스타트는 뭐예요? 요 스타트는 함수입니다. 함수. 자바스크립트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면 이 함수를 객체처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object이라는 객체가 있고 그 객체에서 이제 상속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함수 객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function object이 있고 이 함수는 모두 다 이제 객체, 함수 객체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함수 객체이기 때문에 이 함수는 객체처럼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객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최상위에 있는 이제 자료 구조가 되겠고 이 펑션은 그 객체, object을 상속받아서 만들기 때문에 이 펑션은 객체의 요소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좀 더 쉽게 자바스크립트의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자바스크립트는 클래스 기반이 아니고요. 펑션 기반의 객체 지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바하고 이제 비슷하게
가려다가 이 자바스크립트는 자바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좀 간략한 방법을 택했고, 그래서 택한 게 클래스를 버리고 함수를 주로 쓰는 방식으로 진화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클래스라고 하는 객체의 개념이 편한데, 그 개념은 자바스크립트에 없는 건 아니지만 진지하게 다뤄지고 있지는 않고,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우리가 C 언어에서 사용했던 함수라는 개념을 더 많이 사용을 해서 객체 지향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펑션이라는 걸 우리가 정의해서 함수 하나 정의했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객체를 하나 정의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치 자바의 클래스 정의하듯이 함수를 객체처럼 사용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정의하는 방법이 이렇게만 정의하면 객체가 되기 때문에 자바에서 클래스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코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타트라고 하는 객체를 엑스포트 밑에 있는 멤버 이름을 스타트 같은 이름으로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버 쪽에서 스타트를 호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얘는 이제 호출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이 스타트가 실행되면 서버를 이제 생성을 하고요. create 서버에서 생성하는데 필요한 게, 자, 여기 지금 마우스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키보드에 컨트롤 눌렀습니다. 그러면 여기 누르면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create 서버에 대한 definition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지금 TS니까 타입스크립트로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뭔가 복잡하게 있는 것 같지만 얘는 이제 타입스크립트이기 때문에 타입을 명확하게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입을 명확하게 정의해서 request listener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걔는 이제 request listener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request listener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를 여기다가 만들어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request를 넣어주기 위해서 펑션 안에 그 펑션을 하나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이렇게 구성하면 얘는 C 언어에서는 에러죠. 함수 안에 함수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고요? 자바스크립트는 펑션을 객체로 취급하고 있으니까 객체를 하나 만드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는 문제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 키 포인트는 뭔가 하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가 객체로 다루어진다는 거를 여러분 기억을 하면 더 쉽게 이 코드 체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request listener를 이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request listener를 펑션에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서버를 만들었으면 이 서버에 listen을 해주면 됩니다. listen 할 때는 포트하고 호스트 네임 순으로 이제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포트하고 호스트 네임을 따로 빼서 변수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이 호스트 네임만 바꾸면 되는 거죠. 얘만 바꾸면 서버에서 돌아가는 코드로 잘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콘솔 로그는 현재 코드가 잘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서 로그를 표시를 해 준 겁니다. 그럼 오늘 리퀘스트 리스너를 보게 되면, 자, 여기서는 내가 지금 패스네임이 필요합니다. 패스네임을 뽑아내기 위해서 URL은 모듈이죠. 모듈 밑에 URL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얘는 클래스로 되어져 있네요. 지금 클래스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이게 사람들이 너무 헷갈려 하니까, 여러분도 자바스크립트 공부할 때 새로운 객체만 해도 지금 머리 아픈데 펑션 오브젝이라는 함수 객체가 새로 출현하기 때문에 머리가 더 아팠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탈피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스라는 것도 조금씩 이제 더 사용되는 추세이긴 한데,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 보면 이 클래스라고 하는 것도 특별한 함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객체가 있고 함수가 있었고 함수하고 비슷하지만 좀 특별한 속성을 가진 클래스라는 것을 정의해서 사용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클래스이긴 하지만 얘는 함수 객체의 아주 특별한 형태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URL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요 URL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컨스트럭터를 이제 넣어주게 있습니다. 인풋을 넣어주고 베이스도 이제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인풋과 베이스 URL 이제 넣어주게 되면 요 request는 우리가 on request 함수의 입력이 request입니다. 이건 내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지금 서버가 이제 동작하게 되면 자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 쪽에 리퀘스트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리퀘스트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요 변수입니다. 요 변수에 사용자 클라이언트 쪽에서 요청을 한 정보가 여기에 이제 실리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URL이 넘어가기 때문에 URL을 이용해 가지고 베이스 URL을 만들어 줍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함수의 특별한 형태인 클래스이고 클래스를 쓰기 위해서는 new를 이용해서 생성을 해줘야 되죠. 생성을 한 다음에 자, 요 밑에 이제 패스네임이 정의가 되니까 그 패스네임을 갖고 와서 패스네임 쪽에 저장을 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리퀘스트를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라우팅을 해 줘야 되는 거죠. 라우팅을 해주는 함수는 라우트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고 입력 변수는 입력 인수는 패스네임하고 핸들하고 그 다음에 리스판스 내가 어떻게 리스판스 할 건지를 이제 담아가야 되니까 리스판스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핸들은 이 스타트 함수의 그 입력 인수로 넘어온 거고 얘는 어디서 넘어온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인덱스에서 넘어온 거죠. 인덱스에서 얘가 이제 넘어와서 스타트 함수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스타트 함수는 다시 리퀘스트 한 경우에 라우팅을 하기 위해서 전달이 또 되고 있고요. 자, 라우팅하는 쪽을 보게 되면 이 라우팅을 어떻게 할 건가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우리 설계를 했습니다. 핸들이 넘어오면 핸들에 패스네임을 넣어서 이게 만약에 함수라고 하면 함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타입업을 하면 이 변수의 종류를 문자열로 리턴을 해줍니다. 걔가 펑션인 경우에만 핸들을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핸들 밑에 있는 패스네임에 해당하는 멤버는 함수죠. 이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넣었잖아요. 넣었고 얘는 뭐였어요? 얘는 찾아가면 my handler에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가 필요한 경우 딱딱 맞춰서 호출이 되게 됩니다. 호출이 되고 만약에 자 패스네임으로 넘어왔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알려줘야 되겠죠. 그때 HTML의 스테이터스 코드는 404입니다. 404는 not found에 해당하는 코드가 404가 됩니다. 404라고 치고 이제 write은 HTML의 body입니다. 얘는 HTML의 head고 body가 되겠고 다 끝나면 end 이용해 가지고 현재 요청사항을 이제 리스판스를 이제 끝을 내 주면 됩니다. 자, 이걸 다 한 다음에 얘를 다시 export라고 하는 이 모듈에 이 엑스포트 수출을 하는 이 모듈의 멤버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클래스 객체에다가 클래스가 아니고 객체에다가 라우트라는 함수를 멤버로 또 추가를 해냅니다. 그러면 서버 밑에 이쪽 라우트가 이제 실행이 되게 되고요. 자, 여기 라우트가 실행이 됩니다. 이 라우트는 여기 있는 이 라우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라우트는
여기서 이제 넘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인덱스에서 라우트를 이제 넘기게 되겠고, 서버 쪽에서는 요 받은 라우트 이용해 가지고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라우트까지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마이 핸들러 쪽에 가면 자 핸들링하는 기능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핸들링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다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스타트에 대한 거는 실제 이제 루트에 대한 내용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헬로는 헬로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이핸들러 쪽에 있는 여러 함수를 다시 엑스포트 쪽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여기는 스타트는 함수 객체고요. 자, 여기 있는 스타트는 멤버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같지만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속성이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스타트 쪽에 내용을 좀 이제 바꾸고 싶다. 그래서 디비전에서 영역을 좀 나눈 다음에 이게 도마께도 이런 걸 다 해주네. 이렇게 한 다음에 바디에다가 다시 디비전으로 자 지금 우리가 만든 게 헬로 한번 만들었으니까 헬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앵커 이용해 가지고 자 h 레퍼런스 하면 되니까 자 헬로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름은 헬로 페이지 임의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요게 이렇게 해야겠네. 자, escape 문자열로 들어가게 되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해줘도 되려나?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얘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눌러서 노드를 빠져나오고요. 다시 노드 인덱스 해가지고 서버를 한번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는 거는 잘 되는데 한글이 좀 잘 안 나오네요. 한글이 안 나오는 거는 자, 여기 메타 태그가 이제 없어서 그런 거라서 메타 태그를 좀 만들어 넣어 줄까요? 자, 바디를 줄 때 지금 한글이라서 이제 문제기 때문에 헤더 쪽에 메타 태그를 캐릭터 셋으로 한번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캐릭터 셋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는 잘 안 되네. 아니면 그냥 메타 태그를 뭐 그대로 뭐 써야 되겠습니다. 헤드 정의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바디이기 때문에 자, 그냥 HTML을 치고 있는 거니까 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UTF. 자, HTML은 보통 이제 따옴표를 쌍따옴표 쓰니까 그걸 그대로 써가지고 한번 코드를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자, 서버 쪽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나왔죠. 아까 이제 인코딩 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고, 헤더 쪽에 이제 캐릭터 셋을 등록을 했는데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냥 HTML을 그대로 이제 적어줬습니다. 헤드 정의를 해서 메타 태그를 좀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디 쪽에 실제 HTML 코드가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그걸 집어넣어서 현재 우리가 작성한 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헬로 페이지 누르면 이제 헬로 쪽으로 가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만든 거는 페이지를 한 2개 정도 만들었죠. 페이지를 2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더 만들 수가 있는데요. 어떤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우리 서버 쪽에 보면 특정 시간 동안 좀 기다려서 서버에 리스판스를 해주는 그런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보죠. 그래서 우리 이 myhandler 쪽에 가서 wait이라고 하는 펑션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펑션에서 wait 리스판스를 이제 해주는데 좀 기다렸다가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엑스포트 쪽에 wait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핸들러 쪽에서 함수를 정의했으니까 이 함수를 모듈의 엑스포트 쪽에 이제 멤버로 등록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될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wait 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코드를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자, 핸들이라고 하는 객체 쪽에 요 wait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wait이 돌아가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하는 역할이 어떤 건가 하면 그냥 우리 큰 의미는 없긴 하지만 서버가 이제 돌아갈 때 하는 일이 많아서 이제 클라이언트 쪽이 보면 멈춰져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서버 쪽에서 이 서버의 기능을 잠시 이제 멈추고 싶은 목적으로 설계한 페이지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서버 쪽에서 이제 멈추는데 일단 자바스크립트의 중요한 특징은 non-blocking이죠. 그러니까 정지하지 않는 거잖아요. 블록이 이제 안 되는 건데 강제로 이제 블로킹을 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 이 함수 중에 그 set timeou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뜨죠. set timeout 함수가 뜨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코드를 넣어줍니다. 그럼 먼저 넣어줘야 되는 거는 callback 펑션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일정 시간 기다린 다음에 어떤 함수를 호출할 건지를 이제 넣어주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제 function이라는 객체를 한번 정의를 해보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콜백이 얼마 뒤에 이제 호출될 건가 하면 밀리세컨으로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5초 동안 멈추고 싶으면 5000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5000이라고 이제 넣어주게 되고 얘는 이제 콜백이니까 자 5000밀리초 5초 뒤에 어떤 거를 이제 내가 적어줄 건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요걸 복사해서 얘랑 이제 똑같이 적어주면 됩니다. 자,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넣죠, 뭐. 자, 얘를 한번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해해야 되는 게, 자, 리퀘스트를 어떻게 해주는가 하면, 위에 헬로하고 동일하게 바디만 등록을 해서, 이제 리퀘스트, 리스판스를 이제 해주면 되는데, 다만 이제 set timeout을 이제 걸었기 때문에, 바로 리스판스를 해주는 게 아니고, 5초 뒤에 해주는 기능을 하나 집어 넣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GitHub 쪽에도 올려 놓도록 하죠. 그래서 add wait page. 자, wait page를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했고, 그러면 여기도 이게 필요하겠네요. 우리 핸들러 쪽에 가보면 여기도 브레이크를 하나 넣을까요? 아까 엔터가 없으니까 좀 그렇던데. 자, 디비전이니까 브레이크가 저기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얘는 웨이스로 이제 가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5초 대기 페이지 이렇게 한번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업로드 한번 해보고요. 자, 커밋 푸시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기 GitHub 쪽에서 지금 GitHub 이쪽에서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자, 여기 이제 10번째 커밋이 일어났잖아요. 10번째 커밋 일어난 거 한번 가서 보면 스플릿으로 이제 한번 보면 코드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웨이 페이지가 이제 추가가 된 상태고요. 여러분도 지금 이 코드를 더 정확하게 보고 싶으면 GitHub 쪽에 들어가서 이 변경 사항을 한번 확인을 해주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이 핸들러 쪽에 웨이스를 하나 등록을 했습니다. 자, 서버 한번 다시 돌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 개가 생겼습니다. 헬로 페이지 한번 갖고 5초 대기 페이지. 지금 이제 바로 가지 않고 5초로 이제 기다릴 겁니다. 5초 기다려서 지금 콜백으로 등록한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됐습니다. Thank you for waiting for 5 seconds. 하고 이제 5초 동안 기다리는 페이지를 우리가 이제 만들었고요. 5초 대기 페이지도 한번 만들어 봤고, 페이지가 현재 3개가 생겼죠. 자, 헬로 페이지도 있고 5초 대기 페이지도 있고, 이런 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임의대로 한번 서버를 구현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버 구현한다는 거는 뭐 내용이 있으면 그걸 채워넣으면 되겠지만, 우리가 임의로 한번 설정해 보는 것도 좀 재밌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기다리긴 하는데 기다리는 시간을 이제 무작위로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무작위로 대기하고 싶으면 random wait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무작위로 또 한번 대기를 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random wait, 무작위로 한번 대기 시켜보는 페이지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여기도 이제 동일하게 wait 쪽을 이제 random wait로 해서 한번 돌려보고요. 자, 모듈의 멤버로 등록을 하고 다시 핸들 객체에도 등록을 해주고요. random wait. 자, random wait도 우리가 한번 집어넣습니다. 그럼 random wait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 이 set timeout 할 때 요 타임아웃 시간을 무작위로 이제 발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math 함수를 지원하거든요. math에 보면 랜덤이 있습니다. 랜덤. 요 랜덤 함수를 그냥 호출하면 돼요. 호출하면 되는데, 여기도 있듯이 0에서 1 사이에 실수가 나옵니다. 실수가 나오니까 이게 너무 짧은 시간이니까 곱하기 한 만 정도 해볼까요? 만을 해서 얘를 반올림을 하겠습니다. 매스 라운드. 반올림은 라운드거든요. 자, 라운드에서 얘를 이제 wait time이라고 등록을 할게요. 자, let 해서 wait time 했고, 요 시간 동안 기다리면 되는 거죠. 요 시간 동안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5 second이 아니니까 요거를 살짝 바꾸어서 wait time 하고 밀리세컨이거든요. ms 이렇게 살짝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무작위 시간 동안 이 기다렸다가 이 바디 문구를 출력을 해주게 될 겁니다. 여기도 페이지를 하나 등록을 할까요? 여기도 페이지 등록을 해서 이번에는 랜덤 웨이트입니다. 그냥 무작위 대기 페이지라고 등록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업로드는 이번에는 자 랜덤 웨이 페이지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하고 이제 배치 파일로 기 쪽 등록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깃에 다시 이제 코드가 등록이 된 거 볼 수 있고요. 11번째 이제 커밋이 얻어졌습니다. 그래서 스플릿으로 다시 한번 보면 코드가 어디가 이제 추가가 됐는가, 랜덤 웨이트 이제 추가가 됐고, 여기에 이제 엑스포트에 있는 멤버도 등록이 됐고, 핸들의 멤버로도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다시 한번 돌려봅니다. 자, 웹서버를 다시 돌려서
자, 무작위 대기 페이지 한번 누르면 몇 초 동안 움직일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4706m초 동안 이제 기다리게 되는 거고, 얘를 이제 다시 리프레시를 하면, 그러니까 무작위로 숫자가 진행되기 때문에 몇 초 기다릴지는 몰라요. 자, 무작위로 값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